9월 18일 방송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주간 이슈를 정리를 하자면은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래도 어떤 것을 뽑을 수 있죠? 키워드로 꽂자면은 금리 인하가 있겠고요. 금리 결정이 오늘 내일 새벽이죠. 정확히는 자정이 넘어서 3시에 진행이 되고 3시 반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이 파월 의장 연설도 중요하고 이번에 25bp, 50bp 결정이 어떻게 되느냐, 25, 50bp 어떻게 내리느냐라는 결정이 진행이 되는데 중요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시 30분에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에서 만약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25bp든 50bp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경제 성장에 대해서 전망이 밝지 않다? 그러면 25bp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25bp를 낮추고서 경제 전망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못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25bp를 내렸는데 경제 전망이 밝다라고 한다면은 경제 전망은 시장은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눠보자면 25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긍정이라고 한다면은 주식 시장은 상승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20bp 부정이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시장은 굉장히 어려워져.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50bp의 긍정은요, 이것도 긍정적이다 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25bp의 부정이면요, 50bp의 부정이면 침체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 부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금리 결정과 더불어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추석 연휴 동안 어떤 게 열렸죠? ESM, 유럽 중앙학회가 발표가 됐죠. 여기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발표가 됐는데 사실 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유한양행 또는 HLB 그리고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알테오젠과 관련 있는 이 머크와 더불어서 에너2 쪽도 괜찮게 결과가 나왔다. 부정적인 소식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만약에 바이오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조금 그래도 4분의 1 중에서 침체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거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50bp 긍정, 부정, 그리고 25bp 긍정.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세 가지 중에 딱 하나만 피하면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조금만 결과를 지켜보자고요. 그리고 ESM에서는 당연하게 바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결과물은 없었다. 긍정적인 결과물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이오 시장, 그러니까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바이오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시고, 사실 이번 주 자체가 사실 저번 주를 살펴보는 내용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번 주를 살펴보면은 당연하게 테슬라에 대해서 전기차, 사이버 트럭이 판매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연휴 동안에 나온 게 EV3, 그러니까 기아의 EV3가 판매량 호조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에도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자율주행 쪽도 괜찮고, 그리고 대왕거래는 일정이 남아있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하게 19일, 20일 이때에 2차 전략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더구나 주간사 선정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고 기대감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저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을까? 사실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뭐 바이오 이쪽 다 전부 다 무난무난했던 장이었기 때문에 딱히 저번 주를 이슈는 딱 이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는 아무래도 2년 동안 유예가 더 연장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그래도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금투세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찬성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요, 솔직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금투세도요, 드릴 말씀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금투세로 인해서 당연하게 세금을 더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세금을 부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이 있으니까, 소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묻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 명목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는 건 저도 찬성을 해요. 하지만, 금투세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히려 시장을 이끌어야 되는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 판국에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끌어올리기는커녕 죽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전망은 사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금리 인하로 인해서 결정이 될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물이 이번에 새벽 3시 반에 나오기 때문에 4시쯤에 나오게 되겠죠. 뉴스로는.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금리 인하에 따른 뭐 당연하게도 처음부터 팔고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최근의 시장은요, 이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어떤 소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팔고 보는 게 현재 시장의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당장 바로 결과물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락세를 보였다가 아랫꼬리를 말고 올라오는 것을 구경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두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데이터든 뭐든 8월의 데이터도 굉장히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월스트리트에서는 무엇이 오른지는 불확실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의견들이 많지만 지금 50bp에 대한 인하가 굉장히 지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과연 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이 차이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정리를 하자면요, 바이오 쪽에서는 당연하게 금리 인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뭐 알테오젠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죠. 뭐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CMO도 있고 아일리아 시밀러도 있고 그리고 ADC, SC에 대한 부분도 있고 9월 23일 날 또 키트로다 SC에 대한 임상 3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뭐 플라벨이라 사실상 저는 이것은 100%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주위의 의사분이나 아니면 임상을 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더라도 지금 결과물에 대해서 공개를 안 한다 또는 중단을 안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무소식이 희소식이다라는 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2차전지에서도 사실상 지금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판매량이 전달 대비해서 61%가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버 트럭도 2차전지 차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4680 배터리를 탑재하는 부분이라 LG엔솔과 관련이 있으면은 당연하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LG엔솔은 10월 달에 이제 4680 배터리에 대해서 양산을 하고
테슬라에 대해서 계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현대기아의 EV3가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500명을 진행을 했었는데 100명가량이 EV3를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금액적인 부분도 가성비가 너무 좋고 더군다나 EV3에 대해서 들어가는 배터리는 벤츠 EQE 그 시리즈보다는 중국산 배터리를 싣잖아요. 그거는. 근데 지금 EV3는 LG 합작사, 그러니까 현대기아와 LG 합작사가 만든 배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반사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또 플러스 27일 이제 미국에서 관세 부과가 100%로 진행이 됩니다. 25%에서 100%로 증가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2차 전지에 대해서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반도체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암만 생각해봐도 반도체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내고 있어요. 뭐 수요에 대해서, 반도체 수요에 대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산량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HBM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HBM이 떨어질 이유는 지금은 당장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AI로 인해서 여기에 따른 뭐 AI 붐이 끝났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어불성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반도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된다.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이 거의 쌍바닥을 만들어 놨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나 직접적으로 보여드리면요. 한미반도체나 아니면은 뭐 HPSB 그리고 뭐 YC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로 쌍바닥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가격적인 메리트 그리고 반등을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반도체 쪽 아니면 2차 전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바이오 쪽에서는 빠르게 올라가려면은 개별적으로 뭔가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반도체는 기술적으로 쌍바닥을 찍었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 엔비디아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판매 호조가 나오게 되면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AI가 끝자락 그러니까 붐이었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반도체에 대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대왕거래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이렇게 두 종목을 바라보시는 게 맞고 대왕거래는 여전히 일정이 남아있는 게 2차 전략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차 전략회의 이후에 주관사 선정도 여전히 남았다. 주관사 선정. 그리고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로드맵을 진행을 하죠. 국내 로드맵. 이렇게 세 가지로 꼽을 수 있기 때문에 대왕거래는 눌리면 눌릴수록 오히려 이번 연도 말을 기준점으로 해서 조금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당연하게 미국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리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연휴 동안에.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주들이 다시금 올라갈 수 있고 우리바이오나 이제 마약 관련, 대마 관련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번 불을 뿜을 수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자율주행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10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이라 관련주들을 조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개별 종목이 아닌 이상 비만 치료제 쪽은 뭐 바이오니까 당연하게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화장품. 화장품이 있죠. 화장품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네. 왜냐면은,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 시장은 멈춰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장품주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실적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것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조금 APR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한국 화장품, 뭐 다양하게 많죠.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실리콘투나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부분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장품이나 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섹터들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긍정적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분들 꼭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사실 저도 연휴 동안에 이것저것 맞아요. 원전도 있었죠. 네, 원전. 네, 원전 있었습니다. 원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게 되면요. 원전은 연휴 동안에 또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원전도 새로운 소식이 나왔는데 스웨덴에서 이제 10기를 추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베트남도 원래 기존에 2기를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16년도에 이게 취소가 됐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금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님 때문에 굉장히 추천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를 해봤을 때는 신규 원전주들이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다는 것은 팀코리아가 공략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원전은 지금 탑은 누굴까? 수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게 된다면 누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선 유럽 쪽은 그냥 한국이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체코를 통해서 뭐가 입증됐어? 기술이면 기술력이 입증이 됐고요. 가격이면 가격적인 부분에서 두 개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우선 협상대로 진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 파급력은 어마무시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스웨덴 10기, 베트남 2기 이렇게 추가가 되었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3,500메가와트짜리 2개랑 그리고 1000메가와트 10기를 세운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돈으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한 100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3,500메가와트짜리는 제가 알기로는 14조 원 정도가 수주 금액이고 1,200에서 1,400이 한 거의 7조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합치면 98조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100조를 투자를 하고 베트남도 마찬가지로 1000메가와트짜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14조, 100조 이렇게 추가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은 당연하게 이러한 소식들은 원전주들에게 대해서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조금이나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지금 뭐 장기간으로 바라보셔도 되는 종목들이 원전, 그리고 2차 전지는 어쩔 수 없이 장기간 바라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도체 쪽도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뭐 질문 사항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마이크 요청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것저것 떠들면은 진짜 이번 명절에는 영상도 많이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많이 힘들었고 명절이다 보니까 다들 잘 새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들 운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은 최대한 일찍 끝내자. 그리고 최대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원래는 한 3, 40분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20분 정도로 마감을 하고 영상을 끝내고
빨리 자야지 내일 시장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점. 그리고 제가 아침에 바로 금리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금리에 대해서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결과물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까지도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꼭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4시에 바로 올려주는 건 아니고요. 네. 매도 타점 질문이 들어왔어요. 매도 타점을 잡아주냐고 여쭤보셨는데 부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솔직히 차이점은 있어요. 저도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채통방에는 제가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사실 모든 종목을 잡아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가능하겠지만 우리 기술에 대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드리긴 힘들겠지만 그냥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는 힘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저는 우리 기술이 바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그냥 내가 3,100원에서 판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여유있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금 수익이 나고 계시면요. 뭐 2,500원까지는 무조건 갈 거예요. 근데 2,500원 위에서 그 다음 구간이 2,8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분할로 매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어찌됐든 내가 만약에 3,000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3,100원까지 기다려 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고 가시면은 분명하게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꼭 이 점을 꼭 참고로 해주시고 매도 타점에 대해서 소통방에서는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드릴 수는 있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브리핑 드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죠? 매번 브리핑을 드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종목은 제가 매도 사인은 따로 안 드린다. 브리핑 하면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것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장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금리 인하 침체 얘기만 안 나오면 뭐 세론이 나오든 뭐 매도가 나오든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시작 전부터 기대감이 서서히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우리가 우려하실 단계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홍보 하나만 할게요. 홍보 하나만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걸 홍보를 할 거냐. 여러분들 제 채널 다 구독 눌러주셨죠? 구독 눌러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많이 영상들에 대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한 번씩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제 개인 채널, 지금 채널에 지금 녹화 방송을 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난 제대로 시청을 못했다 라고 하시면은 이 채널 강 대표의 주식이 알고 싶다라는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부분을 못 봤다라고 하시면은 앞에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방송 마무리를 하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